자, 이제는 그 세 번째 그 대상이죠. 그러니까 대기권과 육상을 공부했고요. 그 다음인 해양, 물로 덮여 있는 지역에 대한 그 관측을 하는데 사용되는 위성과 그리고 센서들에 대해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. 그 해양 관측 위성과 센서라고 할 수 있겠죠. 지구를 덮고 있는 그러한 해양의 그 영역의 넓이는 육상보다 더 넓어요. 3분의 2 정도가 사실은 해양으로 덮여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해양은 기후 시스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즉 우리가 잘 아는 지구온난화 현상들은 결국에는 해양의 온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. 또한 그 해양이 갖는 의미가 또 많이 있죠. 오염 또는 인위적인 재해에 취약한 생물이 해양에 많이 살고 있고요. 그리고 천연 자원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해양 관측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그 지구 표면을 이루는 대상이면 틀림없어요. 자, 우선 첫 번째 님버스라는 위성을 한번 살펴볼게요. 님버스라는 위성은 그 가장 그 오래된 그 위성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78년도에 발사된 림버스 7이라는 위성이 있는데요. 이 친구는 목적이 순전히 바다만 쳐다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구의 바다와 그리고 수자원 모니터링을 위해서 센서 하나를 탑재했는데 아주 유명한 센서입니다. 이것도 CGCS라고 우리가 약자로 부르는데 Coastal Zone Color Scanner, 즉 해안 지역을 칼라로 스캔한다, 뭐 그런 의미겠죠.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고, 그래서 CGCS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. 이 센서의 주요 목적은요, 연안 지역, 즉 그 바다와 인접한 지역이죠. 그 부분에서의 바다 색깔과 온도를 관찰하는 게 목적이고요. 그리고 바다 상층부에 오염 물질을 검출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공간 또는 분광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물속의 부유물질 성질을 결정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그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님버스 센서는 그 고도는 955km, 그러니까 거의 1000km에 가까운데 태양 동기화된 극궤도를 따릅니다. 그리고 적도 횡단 시간은 상승 패스 때는 정오, 하강 때는 그 자정에 그 지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고요. 궤도의 반복 주기는 한 6일마다 한 83회 정도 궤도로 전 세계를 커버합니다. 굉장히 빨리 돌고 있는 그런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위성이라고 보면 되고요. 이 CGCS 센서는요, 가시 영역과 근적외선 그리고 서말까지도 포함해서 6개의 밴드로 측정합니다. 그 폭은 1566이니까 굉장히 큰 그 관측폭으로 측정되고요. 그리고 해상도는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. 그 1000저점 그 네이더 포인트에 825m짜리 공간 해상도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님버스가 탑재한 CGCS 센서의 그 밴드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. 1번부터 6번까지 지금 보면은 1번부터 그 소위 그 4번까지가 사실은 가시 영역이에요. 그러니까 가시 영역을 뭐 레드, 그린, 블루에서 딱 3개 밴드가 아니라 4개 밴드로 나누어서 측정하는 걸 알 수 있죠. 즉 0.43부터 0.45, 2번은 0.5부터 1부터 53, 54, 56, 66, 68. 그러니까 0.7까지가 가시 영역이라고 우리가 보니까, 즉 앞부분에 그 1, 2, 3, 4는 지금 가시 영역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특히 1번, 2번은 그 그린 또는 그 블루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엽록소 흡수 또는 엽록소 흡수 마찬가지로 다른 밴드지만 이 목적이 그렇고요. 3번 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란색을 띠는 물질을 감지하는 목적으로 주로 활용이 되고요. 그리고 그 광합성 물질 클로로필의 그 집중도를 요 4번에서 우리가 또 그 감지하는 데 활용됩니다. 즉 붉은색을 감지함으로써 붉은색이 적으면 적을수록 클로로필 컨센트레이션이 높은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역으로 우리가 추측하는 데 활용됩니다. 그리고 5번과 6번이 그 소위 적외선이죠. 근데 5번은 근적외선,
그 니어 인프라레드고요. 그리고 6번은 서멀 인프라레드입니다. 그래서 그 이 두 가지는 근적에서는 물 표면에 그 소위 상주하는 식물들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추출할 때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요약하면 이렇습니다. CGCS 센서는요, 첫 4개 밴드는 매우 좁게 돼 있어요. 보다시피 0.02 마이크로메타 정도의 그러한 그 파장대로 이렇게 좁게 측정하는데요. 주로 물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와 그리고 기타 그 거기에 떠다니는 부유 입자 같은 것들 있죠. 그것에 의한 물의 반사율이 조금 변하는데 그거를 자세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그 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오른쪽 그 아래에 있는 이 이미지가 그 소위 식물성 그 플랑크톤의 농도가 어느 게 진한지를 좀 살펴보는 건데요. 지금 보다시피 그 녹색, 노란색, 붉은색 이런 계열로 지금 우리가 그 측정을 했습니다만 그 어느 색깔입니까? 그러니까 블루, 마젠타 색상은 주로 그러니까 파랑색 계열 그리고 요 보라색 같은 색깔 있죠? 이런 것들은 낮은 그 농도를 나타내는 거고요. 그리고 녹색과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그 소위 농도를 그 플랑크톤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존재하는 걸 나타냅니다. 뭐 재밌는 거는 지금 보면은 특히 여기 남미에 이게 그 여기가 북미 대륙이고요. 여기가 남미 대륙인데 그 아마존 강에서 그 바다로 유입되는 지역이 요 부분입니다. 요 부분 여기 보면 그 부분이 특별하게 빨갛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 많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한테 그 알려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영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 5번 밴드 같은 경우에는요, 물 표면의 식물 검출뿐만 아니라 다른 밴드의 정보를 처리하는 데 앞서서 땅에서의 물을 구별하는 데도 또 사용되고요. 즉 물을 그 이외에 그 반사되어 오는 그 반사도와 구분하는데 근적외선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얘기입니다. 사실 그 CGCS는 지금은 작동이 안 돼요. 그렇지만은 CGCS 센서로 그 86년도까지 그 측정된 자료는 우리한테 공개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두 번째 또 다른 그 센서인 그 해양 관측 위성인 머스를 봅시다. 이름도 정확하게 Marine Observation Satellite의 약자예요.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바다 관측을 목적으로 한 그러한 그 위성이죠. 머스1은 그 87년도 2월에 시작됐고요. 그리고 90년도에 그 후속타가 올라갔어요. 머스1B가 뒤를 따랐는데 이 머스 위성의 특징은 센서가 3개가 그 안에 그 탑재됐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4채널짜리 2개가 있고요. 2채널짜리 1개 있는데 하나씩 볼까요? 이 4채널짜리 첫 번째 거 MESSR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름이 Multispectral Electronic Self-Scanning Radiometer, 그냥 평범한 그냥 다중분광 스캐너라는 의미고요. 그리고 두 번째 그 탑재한 또 다른 4채널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VTIR이라는 것은 이건 Visible and Thermal Infrared Radiometer, 즉 대상을 좀 강조한 이름이죠. 가시영역과 열적외선 그 측정기라는 이름이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2채널짜리 마이크로웨이브 스캐닝 라디오메터도 함께 탑재했습니다. MSR이라고. 근데 우리 요 MSR에 관한 내용은 여기선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. 아직은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를 다루지 않았으니까, 즉 우리의 관심은 그 비저블과 인프라레드 거기를 그 집중돼 있으니까 이 두 개의 관심을 좀 갖고 보면 되겠습니다. MESR과 VTIR 두 개의 센서예요. 이 MESSR 와 그 VTIR의 센서의 밴드 구성을 한번 보면 이 표와 같습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MESSR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밴드인데 그
0.51부터 0.59 그러니까 그린 컬러죠. 0.61부터 0.69는 레드 컬러고요. 그러니까 앞에 두 개가 그 소위 비저블 파트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두 개는 니어 인프라레드 0.72부터 0.80, 0.80부터 1.10이 각각 니어 인프라레드를 측정을 하는데 그 공간 해상도는 50m급으로 그 랜셋보다는 좋진 않죠. 그렇지만 목적이 해양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해양에서는. 그리고 스와스위스는 그 한 100km로 그 모든 밴드가 똑같습니다. 이런 그 MESSR 지금 살펴본 요 4개의 채널 구성된 건요. 랜셋의 MSS 센서라고 있었잖아요. 그 소위 TM 이전에 그 스펙트럼 범위와 아주 유사합니다.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MSS는 사실은 육상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보기 위한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해양에도 적절한 그 사용도가 있는 그런 스펙트럼 범위를 그 선정하다 보니까 MESSR과 MSS가 거의 비슷한 그런 밴드 구성을 갖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 MESSR은 해양 환경뿐만 아니라 육상 응용에도 나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밴드 구성이라고 보면 됩니다. 이 MESSR 시스템, 그러니까 전체 MOS죠. 그 위성 전체를 보면 900km 고도에서 한 17일 정도의 재방문 기간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VTIR 한번 살펴볼까요? VTIR 채널은 0.5에서 0.7 즉, 가시 영역을 여기서 다 측정을 합니다. 거의, 그러니까, 팬크로매틱 수준이죠. 일종의. 왜냐면 0.5부터 0.7이면 그린과 레드를 다 그 포함하는 영역을 측정하는 거고요. 그 이후는 다 굉장히 그 low wavelength infrared를 측정합니다. 6부터 7, 10부터 11.5, 11.5부터 12.5 특히 나머지 두 개는 더멀 밴드인데도 더멀 밴드도 나누어서 아주 그 좁게 서멀 치고는 좁게 두 영역을 측정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해상도는 굉장히 떨어져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우리가 그 파장이 길면 길수록 어쩔 수 없이 그 에너지의 양이 작아지거든요. 그래서 그 충분한 그 측정을 하기 위해서 파장을 길 때는 이와 같이 해상도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. 거의 2700m니까 한 3km 정도의 그런 픽셀 사이즈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지만은 관측폭이 굉장히 넓고 좋죠. 1500km 관측폭으로 해양은 워낙 넓으니까 이런 넓은 지역을 그 하나의 씬으로 잡는 이러한 그 센서가 적절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또 하나 더 볼까요? 그 님버스와 머스를 봤는데 이번엔 Sea Whips를 한번 봅시다. 이름에서 딱 냄새가 나죠, 그죠? 바다를 보는 거니까. 그리고 윕스는 그 와이드 필드 무슨 스펙트로메터 이런 식의 그 센서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이 시스타 위성에 탑재된 Sea Whips는 센서 이름입니다. 센서 이름. 그러니까 시스타라는 위성이 있고요. 거기에 탑재한 그 센서 이름이 Sea Whips라는 센서예요. 그러니까 Sea Viewing Wide Field of View Sensor 뭐 이름에 거의 모든 그 목적을 그대로 담은 이름을 갖고 있죠. 바다를 보는 그 광대역 하니까 굉장히 생소하네. 아니 자주 듣는 이름이네. 뷰 센서 아주 넓은 폭으로 그 보는 센서다라는 얘기입니다. 바다 모니터링을 위해서 설계된 고급 센서예요. 이는 그 다름 같은 특성 같습니다. 그 특정 성분 감지와 각종 해양 현상 모니터링을 위해서 아주 맞춤형의 매우 좁은 파장의 8개의 스펙트럼 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우측 하단에 보면은 지금 여기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1번부터 8번 채널인데 그 1번부터 지금 보면은 0.4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0.68 즉 6번 밴드까지가 다 가시 영역이에요. 그죠? 그러니까 1번부터 6번 밴드까지 6개를 가시 영역을 6개로 나눠서 본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색깔과 비슷하겠죠.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무지개 그 7색깔 무지개를 할 때 7개의 밴드로 나눈 건데 그 정도로 그 촘촘하게 그 밝기값 그 파장대를 나눴다고 보시면 됩니다.
8개의 그 이 스펙트럼 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, 그리고 7번, 8번도 바로 옆에 거예요. 즉 근적외선, 아주 바로 옆에 붙어 있는,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은 근적외선을 7번, 8번에 측정합니다. 이 친구들이 하는 얻어내는 정보들은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, 바다의 기본 생산이라는 것과 식물성 플랑크톤의 프로세스, 기후 과정의 해양 영향, 그리고 탄소, 황, 질소, 사이클 모니터링, 즉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다양한 그러한 자연 현상들을 아주 잘 관측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밴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궤도는 고도가 705km로 보통 일반적인 극궤도 높이 고도가 갖고 있고요. 적도 횡단 시간은 오후 12시로 되어 있고요. 공간 해상도와 관측폭이 두 조합을 이루는데, 즉 두 가지 모드입니다. 하나는 고해상 모드고 하나는 저해상 모드인데, 고해상 모드로는 1.1km 짜리의 해상도로 2800km 영역을, 이거 뒤집혔네요. 지금 거꾸로 됐네. 죄송합니다. 1500km고요. 이게 위에 게 고해상도가, 관측폭이 좁은 거죠. 그리고 4.5km 짜리의 해상도로 2800km 정도의 관측폭을 갖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1.1km와 4.5 두 가지 해상도 모드로 작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 정도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